말라서가 아니라 다들 피곤하고 회사 가기 싫음이라니까. 글쓴이가 뭐라 하냐면 남친은 별말 없이 회사 가던데 라고 있잖아. 이게 인간의 사고 구조로 가능한 대답인가 싶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자기는 힘들어서 회사 가기 싫은데 남친은 군말 없으니까 안 힘들어 보입니까? 초등학생도 이런 대답은 안 하겠다. 장난치냐? 그리고 전 여친이 너처럼 맨날 징징거렸는데 진짜 사람이 아침부터 부정적인 얘기 들으니까 미치겠더라. 제발 그만해. 듣는 사람도 한두 번이어야지. 맨날 들으면 짜증나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 몰랐네. 이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여시들도 내가 막말한 거라고 생각해. 여자들이 봤을 때도 막말한 거라고 하면 변명 없이 사과함. 우리 상견례까지 했고 남친 집이 많이 기우는 결혼이야. 남친 집이 그렇게 된 이유가 남친 아버지 때문임. 남친 아버지는 법대 최고이던 시절에 서울대 법대 나오심. 집안 최고의 자랑. 다시 계속 불황. 결혼 후 남친 태어난 이후에도 공부. 어머니가 공장 다니시며 집에 콩나물 키워 팔면서 자식들 키우심. 남친 고등학생 때 아버지 사시 접으심. 이후로 집에서 치과 하시면서 책 읽으며 경제활동 안 하고 계심. 현재 60대. 남친은 전문직이고 남친 여동생 교사임. 어머님이 고생하시면서 홀로 자식들 정말 잘 키워내심. 남친이 아빠가 처자식 사랑했으며 나가서 공장이라도 다니면서 가정을 이끌었을 거라고. 클수록 이해가 안 된다고 함.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혼자 고고한 척 똑똑한 척 하면서 엄마만 고생시키고 자격지심에 집에서 큰소리 자주 냈다고 함.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함. 이라는데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죠. 남친 아버지가 헛물만 팠다는 거잖아. 아니 서울 법대 나오면 뭐하냐. 한 푼도 안 버는데 가족들한테 피해만 주는데. 뭐 물론 머리 유전자는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요즘에 이런 테크트리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97년에 뭐가 있었죠? IMF가 있었잖아. 2000년도에 뭐가 있었죠? 닷컴 버블이 있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2010년도 중반까지 공무원 열풍이 엄청 심했잖아. 그렇다는 말은 그 열풍에 의해서 반대로 떨어진 사람들, 백수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공무원 공부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문제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신입으로 어디를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다는 게 문제야. 아니 공무원 공부하다 합격하지 않으면요 그 기간은 아무 쓸모없는 기간이 돼버린다니까. 그냥 고졸에 아르바이트만 했던 사람들보다 무경력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 시험을 때려칠 때쯤 되면 신입으로도 지원을 못하는 나이가 돼버리고 30대 중반에 경력 없는 신입 어느 회사가 반길까요? 원서 쓰면 다 탈락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취업이 힘들어지고 땡팡 알바 전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깬 사람들은 알바 한돈 아껴서 모아서 차라도 사서 택배, 생수배달, 신선식품, 업체 납품, 편의점 상원 이런 거라도 해서 자기 밥벌이는 한다니까. 하지만 아시죠 여러분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거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잘 변했으면은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왜 존재하죠? 10%만 움직이니까, 나머지 90%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변하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 글에서 나오는 남친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어제 남친하고 얘기하다가 알바에 대한 얘기가 나옴. 남친이 대학생 여름방학에 백화점 물류 알바 해봤는데 쿠팡은 얼마나 힘들겠냐. 며칠은 나가도 계속하는 건 몸버리고 못할 일이라고 절레절레함. 설 연휴에 배웠던 아버지가 겹쳐보임. 그래서 너 혹시라도 망하면 쿠팡 알바 못하냐고 처자식들 굶길 거냐 물음. 남친은 뻘짓 안 할 거고 망할 일 없다고 함. 그래서 혹시라도 망하면 공장 못 나가는 거냐고 물음. 남친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자격증 들고 다른데 취업하면 된다고 함. 그래서 내가 남친은 남친 아버지랑 똑같다고 함. 그러니 남친이 급발진하면서 내가 왜 우리 아빠랑 똑같냐고 하네. 니네 아빠도 그런 거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고고하게 목 세우고 할 일 안 찾으시면서 평생을 사신 거 아니냐고 함. 남친이 바뀐데도 소리 지름.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 데이트 망치고 집에 옴. 그리고 나서 남친은 계속해서 사과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엄마조차 딸내미 편을 안 들고 사과해라 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되었다면 말해줘. 그럼 사과할게. 이러면서 글 쓰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뭐 긴 말 필요 없고요. 여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한 줄이 있길래 이 댓글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뭐뭐 같은 여자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사람을 긁네라는데, 좋습니다. 안 그래도 남친에게 트라우마 같은 건데 남친 아빠는 PTSD 같은 존재인데 그것 때문에 남친이 열심히 인생 산 거고 전문직 된 거죠. 그런데 전문직 된 사람한테 그 일 망하면은 공장 갈 거냐고 왜 물어봐. 진짜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사람 긁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고 있잖아. 아니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트라우마면 더더욱 건드리면 안 되지. 왜 자꾸
자꾸 건드리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사실 저거는 패드립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욕하는 게 패드립이 아니라 아버지가 인생의 PTSD인데 아버지를 건드리는 거는 이건 패드립의 패드립이죠.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인간의 도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선을 굉장히 잘 넘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는 말은 네, 바람이 아니문이다 라는 문장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저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맞지 않아.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걸 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말 많은 근거가 있는데요. 뭐 남자친구를 을로 생각한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고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 그럴 수도 있고 성격 파탄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바람이 굉장히 이기적이면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면 저렇게 된다는 거야.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알바노거든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패드립을 아무렇지도 않게 칠 수 있는 거죠. 항목상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PTSD 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 이기적인 마인드를 알 수 있는 예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매일 징징대는데 남친이 힘들어하네. 30대 중후반 여자인데 라는데 와, 장난치나? 30대 중후반인데 어른같이 행동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뭐라고요? 매일 징징댄다고요? 아니 도대체 이 글을 왜 쓴 거야? 요거도 먹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관심병자야. 그런데 제가 왜 그렇다고 했죠? 저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렇다니까. 자기밖에 몰라서 지삐 몰라서 이기적이라서 그걸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남친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마인드냐면 원래 남자친구는 감수통 아니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사회생활을 할 만큼 했고 고객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도 저러고 있다니까. 그것도 30 중후에. 30 중후반인데 내가 말라서 체력이 좀 약해. 매일 8시간에서 9시간 자는데도 피곤하고 회사 가기도 싫고. 라는데 나도 회사 가기 싫어. 저녁에 알바하기 싫고 유튜브 편집하기 싫다니까. 누가 하고 싶겠냐. 투잡 쓰리잡을 눈 뜨면 일하고 일 끝나면 잔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자식은 굶기기 싫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어제 남친이 이런 걸 6개월 내내 받아서 지신다고 하더라. 솔직히 어제 화났는데 오늘 일어나니 남친도 오죽했으면은 그런 말을 했나 싶어. 아침에 통화하면서 시작 인사가 피곤하다 하고 오후에 통화하면 집 가고 싶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고 저녁에 일 그만두고 싶다, 나 먹이 살려라, 너무 졸리다. 그리고 6개월 내내 같은 말만 했네. 남친은 야근도 안 하는데 뭐가 항상 그리 피곤하냐. 그러고 내가 일 그만두고 내조하고 싶다고 하면 취집하지 말라고 하고. 라는데 와, 이젠 너무 당당해서 말도 안 나오죠. 취집하려고 여태까지 가스라이팅 했던 거잖아. 마지막 문장에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업주부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남자친구를 감수통으로 쓰고 가스라이팅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럴 수 있다고요? 집비 몰라서 이기적이라서 저럴 수가 있다. 여기 보세요. 글쓴이 대댓글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실 수가 있다니까. 말라서가 아니라 다들 피곤하고 회사 가기 싫음이라니까. 글쓴이가 뭐라 하냐면 남친은 별말 없이 회사 가던데. 라고 있잖아. 이게 인간의 사고 구조로 가능한 대답인가 싶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자기는 힘들어서 회사 가기 싫은데 남친은 군말 없으니까 안 힘들어 보입니까? 초등학생도 이런 대답을 안 하겠다. 장난치냐? 그리고 전 여친이 너처럼 맨날 징징거렸는데 진짜 사람이 아침부터 부정적인 얘기 들으니까 미치겠더라. 제발 그만해. 듣는 사람도 한두 번이어야지. 맨날 들으면 짜증나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 몰랐네. 이러고 있습니다. 넌 좀 맞아야 되겠다. 공장 만들러 온 손님이 니한테 온갖 헛소리 한다고 생각해봐. 진상 고객이 니 앞에 9시간 동안 있다니까. 그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팁니다. 그런데 저 언니는 왜 남자친구한테 저렇게 진상처럼 굴까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까? 참 답답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답답해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꼭 걸러야 되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봐봐. 저런 사람이 친구라 하더라도 피곤한데 뭐 하지만 친구는 안 만나면 되니까 피할 수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와이프라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거는 답도 없어요. 그리고 왜 저런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고 이 단어 하나만 보셔도 모든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식이 남편.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의 와이프가 여러분들의 퇴직하고 집에서 밥을 3번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삼식이라고 비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할 것 같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저런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진 언니 아들을 걸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이타적인 사람이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가
서로에게 이타적이라면은 그만큼 시너지가 잘 나오는 집이 없어. 우리 집 예시를 자꾸 드니까 어떤 사람들이 맞벌이 하는데 왜 와이프한테 밥 시키고 청소 시키고 빨래 시켜요? 설거지 시켜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뚜리잡 뛴다니까요. 와이프가 저한테 그만큼 희생하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도 나가서 일하고 유튜브 편집까지 한다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베스트라니까. 맞벌이 하는데 와이프한테 밥 만들라, 청소해라, 빨래해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 하는 거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행복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이기적인 언니는 피하고 서로 이타적인 사람이 되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니, 웃으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삼식이 남편 되실래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